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심이 인생에 큰 어두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 그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대표 인물이 의심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들, 끊임없이 의심하죠. 비비꼬고, 있는 그대로 말을 듣지 않고 상대방을 마치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우선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항상 긴장해 있어요. 남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주 짓밟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 타인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항상 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대화할 때, 상대방이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기간 동안에 나는 저 사람의 말 끝난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계속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거지요.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또 말투가 역시 또 빈정거립니다. 의심하는 자의 말투를 들어보세요. 상당히 빈정거립니다. 빈정거리면서 아주 말을 이쁘게 하질 않습니다. 억양이 아주 그 비비 꼬여져 있어요. 의심을 평생 했던 사람들, 평생 남을 비비 꼬면서 이렇게 의심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단순하지 않고 순수하지도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비꼬면서 반격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끊임없이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고 저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정작 본인은 의심덩어리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 의심덩어리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에 뱀이 하와를 꼬일 때 의심부터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더냐? 이렇게 선악과에 대해서 의심하도록,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그 의심이 이제 지진이 일어나는 거지요. 밑바닥이 갈라지는 상태가 의심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의심이 들어가면 그 인간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실수나 남의 작은 일, 그런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신이 언젠가 반격하려고 할 때에는 그거를 막 끄집어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은폐시킵니다. 아주 작은 일도 자기를 위협하는 사건으로 여기면서 상대방의 순수한 의도를 왜곡시켜버립니다. 본인이 순수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순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상대방의 순수를 왜곡시켜 나가는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옆에 있는 뱀처럼 말이죠. 주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아주 이 사악한 이 뱀들이 인간의 삶에 아주 보이지 않게 들어와서는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에 자신도 그 의심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신뢰라고 하는, 신용이라고 하는 트러스트가 중간에 다리가 놓여져야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너와 나를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뢰라고 하는 이 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무서운 암덩어리입니다. 이 의심.
이 의심을 심리학에서는 그 편집장애라고 말합니다. 그냥 상대방의 그 모든 삶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나 행위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도를 의심하거든요. 근본 의도. 예. 너의 근본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이거 사리 판단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매사를 어떤 분별력이나 이런 사리 판단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의심부터 하고 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은 정작 본인에게도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 의심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상대방을 깨부시기 위한 것이거든요. 상대방의 의도와 생각과 말을 다 한꺼번에 깨부시기 위한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들의 태도는 항상 상대방을 향해서 공격할 태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격할 태세입니다. 언제든 준비만 되어 있는 것이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들과는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의심을 계속 연속하는 자들은 남의 말을 듣질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귀담아 듣질 않아요. 자기 말만 하는 것이죠. 자기 생각만 옳은 것이고 자기는 항상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정당방위를 내세웁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할 말을 많이 준비하는데 정작 타인의 말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듣질 않습니다. 자기 말만, 자기 보따리만 내놓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점을 검토하지 않고 오직 타인의 잘못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고집 아닙니까? 자기 고집에 스스로 머물러 있는 거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 너의 문제다라고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가장 저급하고 자기 검토를 하지 않고 자기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는 보질 않고 남의 것만 끊임없이 잘못만 찾아내는 이 저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저급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불쌍한 영혼들 지금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삶을 이해하려거나 깨달으려거나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가 없기 때문에 자기 것만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썩어가고 암덩어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스로 만든 이 거짓된 환상 속에 스스로 머물면서 안주하면서 자신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한심스러운 모습입니다. 자기 감각이 얼마나 그리 대단하길래 자기의 생각이 얼마나 그리 완전하길래 자기 것에만 고수하고 타인의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오히려 타인의 것에 대해서 의도를 항상 의심하고 있고 나를 향해서 공격할 그러한 말로만 듣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인데도 그 사람을 위한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그 안테나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하와를 꼬였던 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의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